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향후 몇 년 사이에 대만 해협 등에서 전면적인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오는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거나 독립의 우호적인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후 중국 내에서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기 위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16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며 중국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전문기관의 시나리오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에 대해 2026년이나 2027년 등 구체적인 연도까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 1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해 24개의 시뮬레이션을 담은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전투를 발표했습니다. 24개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본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중국 우세, 그리고 낙관적 시나리오, 중국 열세 등 3개의 경우의 수로 구분됐는데 대부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침공 목표인 대만 점령은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과 관련국들의 손실도 개멸적인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이 전면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미군 기지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충돌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위험 완화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최신 보고서에서 필리핀, 일본, 그리고 한국이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가장 노출된 국가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은 아시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및 공급망 네트워크의 황폐화로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비정상적인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하이유는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등을 계기로 중국에 의해 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까지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전면적 분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아시아권 국가 중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들 사이 영내 안보 동맹이 활성화하며 이들 국가가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올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경제적 요소를 종합 평가해볼 때 필리핀과 일본, 한국 순으로 최고 노출 범주에 분류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과도한 데다 지정학적으로도 대만 해협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하이유는 이 세 개국 모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이 부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고 대만 내 기류가 하나의 중국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하이유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중 군사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영내 정보통신기술 생산 공급망의 파괴는 동북아와 동남아에 불균형적인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은 해상 운송, 여객 교통, 항공 화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만 담강대에 전입한 부교수는 정보기술 부품을 제조하는 대만이 해외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이 특히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과 베트남,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는 한 단계 아래인 심각한 노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홍콩의 경우 중국에 부과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 투자, 금융 부문 제재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리적 피해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대만 해협 분쟁이 남중국해로 확산하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는 제한적으로만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이며 몰디브,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등 대만 해협에서 먼 국가일수록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이하이유는 짚었습니다. 한편 이하이유는 대만 해협 분쟁 발발 시 대만의 반도체 제조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 충격은 세계 공급망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하이유는 대만은 10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마땅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럴 경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더 정교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투자 유치와 인재 육성, 연구 개발 등의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대만에 기대던 글로벌 수요를 곧바로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하이유는 전망했습니다. 이하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비록 자국이 대만 해협 위기에 직접 휘말리지 않더라도 양안 갈등에 영향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시아가 분쟁에 대비하는 전략은 전면적 위험 회피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이 최근 일본 오키나와를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견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초 국가보관소를 방문했을 때 자신이 남부 푸젠성에 근무하던 당시 푸젠성과 류큐 제도의 깊은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류큐 제도는 일본 오키나와현에 속한 섬들로 오키나와는 1879년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 전까지 류큐 왕국이라 불린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일본과 구별되는 문화와 언어를 가진 류큐 왕국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SCMP는 시 주석이 집권한 이래 류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대만과 관련한 문제에 일본이 관여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널리 해석됐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류 히나타 야마구치 도쿄대 부교수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오키나와에서 또다시 여론을 부추기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는 외국에서 반정부 감정을 결집하기 위한 중국의 심리전, 인지전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는 오키나와와 일본 정부 간 관계를 악화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현지 주둔 미군의 관계된 방위 계획을 교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난세이 제도에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 12일 규슈 사가현 사가공항 인접 지역에서 육상자위대 주둔지 건설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둔지에는 육상자위대 수송기 오스프리 17대를 배치합니다. 오스프리는 수송용 헬리콥터에 비해 최대 속도가 약 2배, 항속거리가 약 3배로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을 난세이 제도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현행 100km 이상에서 1000km 이상으로 늘린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부대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지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탈세계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되면서 단기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앵글 뉴욕대 성경영대학원 교수는 2일 탈세계화는 재화시장의 공급망 교란 효과를 부르는데 미국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를 잘 설명하는 예라며 미국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현상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본과 노동력, 상품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을 땐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 반면 국가 간 장벽이 세워지자 한 곳에선 상품이 부족하고 다른 쪽에서 노동력이 넘치는 등 파열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등 서구에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글 교수는 한국은 대중국 수출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미국 등 서구권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면 위험 분산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중 간 공급망 해체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성장을 장시간 늦출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자유무역 시장에선 한국과 미국의 선진 기술이 중국으로 활발히 이전할 수 있지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양안전쟁은 분명 우리에게도 큰 타격이 올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공급망 재편을 통한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